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시장의 힌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지난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먼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현대차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2년 연속 이 판매량 3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소식을 전했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2위와 4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센터 냉각 이슈와 관련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3위로 들어왔었고요. 5위에 카카오, 지난주에 호실적 전하면서 카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었었죠. 5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장 기준 외국인이 집중하고 있는 현재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1위에는 삼성전자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 다시금 저PBR 관련주로 시장에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 내에서 이 금융 관련주들에 대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2위에는 신한지주, 5위에는 하나금융지주 이름 위치해 있고요. 이 3위에는 지난주에는 현대차에 집중했다라면 이번 주에는 외국인 기아차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위 H밥이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가 지난주 잠깐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었는데요. 오늘 다시 상승하는 모습,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네요. 그럼 계속해서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은 LG화학입니다. 이 GM 관련 이슈도 들어왔고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최저 한세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1위 종목에 이름 당당히 올리고 있고요. 기관 역시 카카오를 2위로 이름 매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카카오는 글로벌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이 위치까지 더해져 있고요. 이 MSCI 편입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가 지켜줬던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홀딩스까지 지난 한 주간 2차 전지 다시금 반등 나온 가운데 3위와 4위에 2차 전지 관련주들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LG 생활건강에 대한 수급과 관심까지 이었었죠. 5위에는 LG 생활건강까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기준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그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1위에는 통신주죠. KT가 이름 당당히 올리고 있고요. 2위에는 한국전력,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더욱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 기대감 속에서 오늘에는 급등 나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3위에는 현대차를 이름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지주사, 오늘도 다시 한번 저PBR 관련주 기대감 들어오는 가운데 4위에 SK 들어가 있고요. 5위에는 LG화학,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수급 이어가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개인의 수급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역시 지난 한 주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저PBR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한 개인의 사랑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역시나 지난주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의 기대감이 모인 가운데 에코프로, 엔캠까지 3위와 4위 이름 지어가고 있고요. 5위에는 현대미포조선, 오히려 이 수주가 끝났다라는 이슈 속에서도 이 저가 매수세에 들어오는 모습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매수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특징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고승님들 알려주시죠. 네, 오늘도 수급 상황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양시장의 움직임 지금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2%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 HLB나 엔캠이 오르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지수는 이미 파란불을 켜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종목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에서는 백업 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이 소폭 매수, 그리고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이 9,700억 넘게 사고 있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이거 선물에서 1조 가까이 사는데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뭐 특별하게 이유를 뭐 찾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대신 이제 선물을 많이 사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다른 어떻게 수급에서 변화, 뭐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된다 싶은 거 있으십니까? 네, 뭐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를 좀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저PBR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나서부터는 프로그램 차익 순매수보다는 비차익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뭐 3조 이상 거의 4조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좀 포착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되면 PBR 쪽에서는 빠르게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최근에 시장이 좋을 때의 흐름을 보시면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장 초반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과 금융투자의 수급이 따라오는 구조로 올라오고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현물이 따라와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와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차익 순매수가 높을 땐 같이 따라와 주고 안 따라와 줄 때는 차익 순매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큰 수급의 기조 자체가 요 세 가지 틀로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은 어쨌든 비차익 순매수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수급 이탈이 나오게 되면 아마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빠르게 시장에서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핵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만 추가로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급 내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들 하나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교수님. 네, 저는 오늘 덱스터란 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예, 과거에 굉장히 크게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던 기업인데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죠. 뭐 최근에 시장에서 메타버스, 애플의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긴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상승폭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었던 성장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할 때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덱스터도 있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이 저점대에서 어느 정도 돌려 세우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NP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이 덱스터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주가 흐름상으로는 덱스터가 가장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 대금이 너무 적으니까 매매를 하시거나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중은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수급 특징주 덱스터 확인했고요. 박수호 교수님도 오늘 하나 가지고 오셨죠? 네, 저는 일단 아까 실리콘2라는 회사를 갖고 왔는데 네. 그 전에 아까 저희 원격 의료 할 때 그때 제가 아까 갖고 온 주식이 아이센스. 아이센스. 네, 아이센스 먼저 좀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실리콘2로 왜 아까 전에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안 시키셔가지고 치고 들어오셔야죠. 그래서 지금 치고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치고 들어와 주시고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지금 회사를 가본 다음에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카카오가 최근에 그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사업 계획을 넓혀가겠다고 했을 때 하나 강조한 부분이 헬스케어였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 헬스케어 중에 최근에 하나가 이제 그 패치형, 그러니까 올해 패치형으로 해서 이렇게 그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CGM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패치형인데 이건 혈당 관리를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원래 보통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찌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보통 그쵸.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붙여만 놓으면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의사나 병원에 가기보다 내가 스스로 한 달 동안 이 패치를 가지고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앱이 카카오 헬스케어에 나와 있는 그 파스타라는 앱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타 앱과 연동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패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찾아봤더니 아이센스. 그래서 이제 아이센스를 보고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이 아이센스가 처음으로 이 장기 패치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동안 이제 마케팅 요소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카카오 헬스케어를 통해서 지금 마케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센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요. 네. 다음 거는 이제 실리콘2. 실리콘2는 뭐 K-뷰티 작년 이야기 엄청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K-뷰티의 코스RX라든지 아니면 뭐 스킨 천사라든지 조선미녀라든지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해외에서 엄청 잘 팔리고 있는 그런 그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 브랜드들이 누구 때문에 잘 팔렸냐? 실리콘2가 다 들고 나가서 곳곳에 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보부상, 그러니까 화장품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실리콘2가 지금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그 쇼핑몰 이런 것들도 지금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고 아예 호찌민에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호찌민의 건물을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에 이제 K-뷰티만 다뤘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 굿즈 이런 사업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굿즈 사업까지 폭발력 있게 같이 다루는데 영업이익률이 15% 이상 되고 있다. 이런 점이 계속해서 2023년도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2024년 역시 그 K-팝이라든지 이 굿즈 쪽으로 확장하면서 앞으로도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글로벌 보부상으로서 K 뷰티 컬처 관련돼 있는 제품들은 다 팔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덜 알고 있다. 그래서 셀리퀀트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임순재 교수님. 네, 저는 뭐 자동차 업종 중에서 현대모비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PBR 기준으로 0.57배, 뭐 그다음에 뭐 PER 같은 경우도 뭐 5.8배 수준에 이제 불과할 만큼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열사의 이제 지주사격인 이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지분의 21%를 갖고 있은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관련돼서 이제 대규모 이제 그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실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 기말 배당 기준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에 현재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배당금이 이제 3,500원이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5월 14일까지 자사주를 66만 주를 지금 취득하여서 소각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할 만큼 이제 주주 환원책을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최근에 이제 수소 연료전지 부분을 현대차에 이제 영업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소 관련돼서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현대차로 넘긴 거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매각 대금을 통해서 전장용 관련된 부품 투자에 좀 더 확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하창원 교수님. 네,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네,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의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뭐 방산 쪽이 은근슬쩍 좀 주가가 올라가는 쪽이 많은데 네. 실적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좀 소외가 된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도 4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고요. 두 개의 좀 충당금이 좀 굵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00% 이상 전 분기 대비했을 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적에 대한 성장 기조가 상당히 좋은 거고 폴란드 수출에 대한 이런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바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이던스에 제출이 된 이런 이제 굵직한 수주들만 되더라도 23년 대비했을 때는 수주가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고 만약에 지금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에 대한 이런 한도 자체가 풀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5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국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들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오늘도 수급 특징주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의 오늘장 수급 특징주입니다. 현대모비스 봤고요. 박수호 고수의 실리쿤투, 이재규 고수의 덱스터, 하창원 고수의 한국항공우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장 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